자, 중3 중간고사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영상이고, 일단 이런 식으로 개념을 오른쪽에 하나씩 정리해 주면서 대표적인 예제 왼쪽에 2문제 정도씩 유형별로 같이 살펴볼 거야. 아마 이번 영상에서는 총 한 11가지 정도의 유형을 같이 살펴볼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영상 2개 정도 더 찍어서 중간고사 범위가 마무리될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용도로 이 영상 보면서 문제들 같이 풀어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영상을 쭉 듣지 말고 중간중간 멈춰가면서 문제 스스로 풀어보고 내 해설도 듣고 하면서 몰랐던 거나 애매했던 것들은 따로 노트에 필기해서 중간고사 시험 치기 직전에 한 번 더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유형 첫 번째부터 같이 살펴보자. 자, 일단 필수 유형 첫 번째는 제곱근 합답형 문항이거든. 진짜 잘 나오고 애들이 실수 여기서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수만 안 해도 먹고 들어가는 문제니까 같이 한번 잘 정리해보자. 자, 일단 우리가 A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이건 무슨 뜻이지? 그지?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제곱해서 A가 되는 이 수를 말하는 거야. 그지? 그럼 이 네모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 A가 양수야. 그럼 뭐가 돼? 이 네모가 뿔마 루트 A가 되는 거지. 그리고 A가 0이야. 그러면 네모는 그냥 0이 되는 거고, A가 음수면 네모는 뭐 한다?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아. 알겠지?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게 제곱근 A라는 건 그냥 루트 A를 칭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A의 제곱근하고 다르다. 그래서 A의 제곱근하고 제곱근 A는 루트 A를 좀 따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죠? 헷갈리지 말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당연히 이건 알고 있겠지만 혹시 몰라서 뭐 루트 4 같은 건 2, 루트 9는 3, 루트 81은 9, 뭐 요런 거 정도는 알고 있겠지. 자, 그러면 왼쪽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볼게. 자, 일단 요 교재 1번 문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하나씩 볼게. 일단 요 3.9땡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건데 혹시 몰라. 이런 식으로 같이 섞여 있을 수 있어서 이제 이때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제 보자마자 4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식만 기억나는 친구들은 9분의 39 빼기 3은 9분의 36이어서 어쨌든 4가 된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럼 보자. 4의 제곱근이지. 4의 제곱근이면 지금 요거 말하는 거거든. 그럼 뿔마 루트 4인데 어차피 루트 4는 2가 되니까 뿔마 2. 요거 맞는 말이지, 그치? 그래서 일단 1번 맞고요. 그 다음 루트 36. 요거는 그냥 얼마야? 그냥 6이야. 요거거든, 지금. 제곱근 36. 그래서 그냥 요거는 루트 36이라고 했을 때 6이 된다. 그러니까 뿔마 6. 뿔마를 붙이는 건 언제야? A의 제곱근에만 뿔마를 붙이는 거야. 알겠죠? 이런 건 그냥 숫자 6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없지, 그지? 음수의 제곱근은 당연히 없잖아.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음이 아닌 모든 수의 제곱근은 양수와 음수 두 개가 있다. 음이 아닌 모든 수라는 건 무슨 얘기야? 0 또는 양수를 말하는 거야. 물론 양수의 제곱근은 두 개인 거 맞아, 그지? 양수의 제곱근은 요 케이스니까. 다만 0의 제곱근은 지금 여기서 몇 개야? 한 개가 돼. 0의 제곱근은 한 개야. 이걸로 이제 많이 낚는단 말이야. 그래서 4번은 틀렸어. 왜? 아니, 음이 아닌 모든 수에 0이 포함되잖아. 근데 0은 제곱근이 한 개라고. 그러니까 4번 선진 틀렸고요. 제곱근 루트 81은 일단 루트 81이 얼마지? 9가 되지. 그래서 제곱근 9는 3이 되니까 1번, 5번이 1번, 3번, 5번이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지금 구하는 게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은 2번하고 4번이 되는 거지. 알겠죠? 이거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혹시나 이것 때문에 실수하면 너무 억울하니까 잘 표시해주고, 알겠지? 그래서 2번, 4번이 답이야. 자, 그 다음에 교재 11번 문제 보면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기억부터 보자. 1의 제곱근은 한 개다. 1의 제곱근이면 양수의 제곱근이니까 뿔마 루트 1이 돼서 뿔마 1 총 2개가 되지. 기억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선지 보면 이 마이너스 4의 제곱이 그냥 16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리를 먼저 해, 알겠지? 그래서 제곱근 16은 마이너스 4가 아니고 그냥 4지. 왜? 루트 16은 4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이런 것도 루트 81을 먼저 9로 바꿔, 알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수 많이 하더라고. 바꾸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9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당연히 뿔마 루트 9에서 플러스 루트 9, 즉 플러스 3이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이 루트 마이너스 6의 제곱이라는 건 루트 36이 되고요. 루트 36은 일단 6이 되지? 그럼 지금 6의 제곱근이니까 지금 당연히 양수의 제곱근이어서 요거라서
뿔마 루트 6이 되는 거지. 답은 디귿하고 리을이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되고, 자, 그 다음 유형 넘어갈게. 제곱근 성질인데, 이거 진짜 너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줄게. 이거를 생각하는 방식이 일단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생각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루트 x 제곱이라는 건 사실 절대값 x랑 그 의미가 수학적으로 정확히 똑같아. 정확히. 그래가지고 이 루트 x 제곱이라는 건 x가 양수일 때는 뭘로 나오고 계산이 x로 되고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x가 돼. 이거는 솔직히 절대값을 배울 때 정확히 배우고 넘어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많이 헷갈려 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고, 그래서 쉽게 생각하는 건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자, x가 2보다 크다라고 해보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을 생각을 해줘야 돼. 일단 적어도 이거는 알아야 돼. 얘가 그냥 빠져나오던지 뭘로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던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빠져나올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야 된다 정도는 알고 있겠지, 그치? 왜냐면 우리 그러니까 혹시나 이거 헷갈려 할까봐 루트 네모 제곱은 제곱한 거에 루트를 씌운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네모가 되거나 마이너스 네모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헷갈리면 꼭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 빠져나왔을 때 답이 되는 거는 꼭 양수로 빠져나와야 돼. 자, 무슨 얘기냐면 x가 2보다 크지? 그럼 x를 솔직히 이런 방법을 내가 좋아하지 않기는 한데 x에 3을 넣어봐봐. 자, 그럼 봐봐. 여기에는 3 넣으면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럼 얘는 아닌 거야. 왜? 음수가 됐으니까. 우리 루트는 여기 안에 뭐가 오든 간에 항상 양수가 돼. 알겠죠? 무조건 여기는 애초에 양수긴 할 테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수로 빠져나오려면 x의 3을 여기다 집어넣어봐. 얘는 얼마가 돼? 1이 되지. 그래서 얘가 맞는 거야. 자, 좀 헷갈리지 지금? 자, 문제로 한번 다시 정리해볼게. 자, 봐봐. 요 16번 문제 보면 x가 마이너스 2랑 5 사이에 있대. 자, 그러면 마음에 드는 x 하나 골라볼래? 요 사이에 있는 거? 뭐 x가 0일 때를 생각을 해볼까? 자, 그럼 x가 0이라고 해보자. 그럼 지금 얘는 x가 0일 때 안에가 양수야, 음수야? x 0 넣으면 얘 그냥 2가 되지. 그럼 얘 양수 맞죠? 그러니까 그냥 x 플러스 2 써주면 돼. 그대로. 오케이? 자, 여기 x에 0 넣어봐. 얼마가 돼? 마이너스 5가 되지? 이거 음수네? 그럼 뭐야? 마이너스 붙여서 빠져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되니? 그러니까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라.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주면 지금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돼서 답은 7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요 18번으로 한 번 더 점검해볼게. 자, a가 1과 2 사이네. 1.5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그지? 여기 1.5 넣어봐. 그러면 얘는 0.5가 되네? 그럼 양수 맞지? 그럼 그대로 빠져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 여기 1.5 넣으면 마이너스 0.5네? 그럼 마이너스 붙여서 빠져나올 건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라서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지? 앞에 마이너스랑 합쳐진 겁니다. 자, 그리고 a에 1.5 넣으면 얘도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0.5다. 그지? 그럼 얘도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빠져나오겠지. 그럼 계산해주면 지금 a가 되고 a 마이너스 a니까 그리고 숫자끼리 보면 마이너스 3에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안에 이 제곱되는 수가 양수일 경우는 그대로,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다시 뭐라고? 양수일 때는 그대로, 마이너스일 땐 마이너스 붙여서 빠져나온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꼭 나오는 유형이니까 제대로 암기해둡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어려운 유형이야. 뭐 21번 요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런 26번 같은 문제들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전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중 하나거든. 그래서 만약에 실제 시험에서 이런 26번 같은 문제가 시험지 첫 페이지에 있다? 일단 넘겨. 일단 넘기고 다른 문제 먼저 풀고 넘어오는 게 좋을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일단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한 핵심 개념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당연한 얘기인데 루트에 여기 안에 제곱수가 오면 제곱수 얘가 루트가 벗겨지면서 자연수가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루트 6의 제곱이야. 그 루트가 벗겨지면서 6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제곱수를 좀 외워주면 좋아. 1의 제곱은 1, 뭐 2의 제곱은 4 해서 쭉쭉쭉 가서 아마 10의 제곱까지는 잘 알 거고 11의 제곱은 121, 12의 제곱은 144. 이런 것들을 외워주면 편한 게 이제 이럴 때 약간 숫자 감각이 좋아지거든. 그래서 15제곱까지는 좀 알고 있읍시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문제에서 루트 뭐 103이 나왔어. 그럼 이거는 뭐보단 크고 뭐보단 작은 거야? 우리가 이 제곱들을 외워놨잖아. 그지?
우리 루트 100이 10인 거는 그럼 이제 알고 있지, 그지? 아, 그럼 얘는 10보다는 크고 11보다는 작은 거야. 왜? 11은 뭐니까? 루트 121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숫자 감각이 있으면 돼. 한 번 더 연습해볼까?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루트 150은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단 작은 거야? 그렇지. 12보단 크고 13보단 작은 거야. 왜? 12가 루트 144고 13이 루트 169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에 대한 감각을 좀 키워놓고 이 문제들을 풀어볼게. 자, 일단 21번부터 봅시다. 루트 33 더하기 x가 한 자리 자연수래. 아, 이 루트를 씌우고 나서 계산된 게 한 자리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x. 아, x도 자연수구나. 자, 그러면 33에다가 뭔가를 더해서 제곱수가 되는 일단 가장 작은 x는 뭐야, 얘들아? 33 근처에 있는 제곱수가 뭐니? 그치, 36이잖아. 아, 그러니까 x가 3일 때 루트 33 더하기 x가 뭐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야. 루트 36이 되니까. 그럼 그 다음에 얘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 그럼 지금 33 더하기 x가 36이 되면 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49, 7의 제곱, 8의 제곱은 64, 9의 제곱은 81, 10의 제곱은 100인데 이때부터는 안 되지. 왜? 만약에 33 더하기 x가 100이 돼버리면 루트 100은 10이잖아? 근데 한 자리 자연수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요거 4개를 말하는 거고, 지금 구하는 게 개수였으면 그냥 4개 쓰고 끝내면 되고, 값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x를 직접적으로 구해보면 3, 그리고 13, 그리고 31, 그리고 48이 되나? 그지? 그래서 요거를 더해주면 얘네 둘이 더하면 16이죠. 이거 둘이 더하면 47이고 이거까지 더해주면 95가 되는 거지. 답은 9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고, 그다음 26번 문제 볼게. 루트 x 이하의 자연수 개수를 nx라 하면 n5는 봐봐. 그럼 무슨 뜻이야 이게? 루트 5 이하의 자연수 개수야. 근데 루트 5가 지금 2점 얼마 얼마지? 왜? 2랑 3 사이에 있으니까. 그럼 2점 얼마 얼마보다 작은 그 이하의 자연수 개수는 뭐가 되는 거야? 1, 2,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n5가 2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n1부터 같이 한번 볼까? n1은 뭐야? 루트 1 이하니까 1 이하라서 2하면 포함이지. 그래서 한 개. n2는 루트 2 이하니까 한 개지. n3도 루트 3 이하 자연수니까 여전히 한 개고, n4는 이제 바뀌지. 왜? 루트 4가 2가 되니까 아, 얘는 두 개일 거야. 그러면 언제까지 두 개겠어? n8까지는 두 개다가 n9부터 세 개가 되는 거지. n10도 세 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자, 봐봐. 이런 물결로 축약해서 쓰는 연습을 많이 해주면 좋아. 알겠죠? 그냥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것보다 이제 규칙을 발견하고 나서는 굳이 하나하나 다 쓰는 게 아니라 구간으로 좀 쪼개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n10까지만 써져 있지만 실제로 시험에는 n100까지 구하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결로 표현하는 걸 연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어쨌든 답을 구해보면 한 개짜리가 3개지. 그럼 1 곱하기 3은 3이 되고요. 이건 두 개짜리가 몇 개 있는 거야? 4부터 8까지면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다음에 1 더하면 개수가 나오잖아. 4부터 8까지는 그래서 5개거든. 그러면 두 개짜리가 5개 있으니까 총 10개가 되는 거고, 얘는 그냥 두 개니까 6이 되지. 답은 더하면 19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형 3까지 잘 봐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유형 4 들어갈게. 근데 이것도 우리 유형 1처럼 약간 말장난 문제인데, 유리수, 무리수, 그리고 순환소수, 유한소수, 무한소수를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요거는 딴 거는 굳이 정리할 게 별로 없긴 했는데 적어도 이것만큼은 제대로 정리해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노트에 써주는 거를 필기를 확실하게 해도 알겠지? 백지복습도 좀 해주고.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숫자가 제일 큰 범위가 실수지, 그지? 실수는 뭐지, 의미가? 그지? 수직선 위에 표현 가능한 수가 그걸 통틀어서 실수라고 하는 거고, 실수가 두 개로 쪼개져, 그지? 유리수와 무리수로 쪼개지지? 이때 유리수는 무슨 뜻이냐면 있을 유자에 비율에 해당하는 리야. 그러니까 비율이 있는 수가 유리수야. 유리수. 그럼 무리수는 뭐야? 비율이 없다는 건데, 수학적으로 비율이 사실 무슨 의미냐면 분수를 의미해, 분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4분의 1, 이거는 사실은 1대 4랑 똑같은 말인데 요거는 지금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유리수라는 건 분수를 뜻하는구나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유리수가 다시 뭘로 나뉘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뉘어.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리고 정수는 다시 양의 정수, 음의 정수로 나뉘긴 하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지금 좀 예시를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유리수는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4분의 1, 0.3, 3분의 1, 숫자 마사,
뭐 마이너스 0.7 이런 그것도 0도 유리수고 이런 식으로 좀 딱딱 떨어지는 게 유리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분수로 표현되거나 이제 소수로 딱 표현되거나 이제 그걸 유리수라고 하는데 그럼 무리수는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랑 정확하게 동일해.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다시 뭐라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무한소수가 뭐였지? 좀 이따 바로 복습을 시켜줄 거야. 일단은 이 용어를 좀 외워두는 것도 괜찮아. 무리수라는 건 뭐라고?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야. 그래서 예시를 좀 기억하면 좋은데 파이도 무리수고요. 루트 2 이것도 무리수야. 루트 2도 실제로 계산해보면 1.414 땡땡땡땡 쭉 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뭐 당연히 뭐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것도 무리수가 되는 거고. 다만 루트 4 이건 무리수가 아니지. 아니 루트 있으면 다 무리수 아니냐? 아니야. 루트 4는 계산하면 2가 되지. 이거는 절대로 무리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3.9땡 이런 것도 아까 봤지? 4잖아. 이것도 무리수 아니야. 그리고 3.6땡 이것도 우리 9분의 33이 되지. 이것도 당연히 유리수가 되는 거야. 순환소수니까. 그래서 무리수는 뭐다? 오로지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고 예시로 파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이 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고요. 이제 요거는 실수를 유리수 무리수로 구분한 거고 우리가 소수도 구분하는 방식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소수 자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유한소수, 무한소수로 나뉘지. 그리고 알고 있겠지만 무한소수는 한 번 더 나뉘어. 어떻게?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뉘는 거지.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예상이 가겠지만 여기서 뭘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유한소수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이런 걸 판단하면 되거든. 자, 정리해줄게. 유한소수는 생각해봐. 유리수겠어, 무리수겠어? 유한소수라는 건 뭐 0.3, 뭐 0.71, 뭐 0.458 이런 걸 말하는 거니까 충분히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지. 뭐 0.001도 1000분의 1이 되잖아. 그러니까 유한소수는 뭐인 거야? 그치? 유리수가 되는 거야. 순환소수는 뭘까 그러면? 어쨌든 얘도 무한소수에 속하니까 그럼 무리수 아닌가? 아니지. 방금도 예시로 아까 들어줬잖아. 뭐 0.2땡 이거 얼마야? 9분의 2가 되지. 그럼 이거는 유리수 무리수? 유리수야 유리수. 순환소수는 유리수야. 그리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뭐라고? 이게 무리수야. 오로지 이것만 무리수야. 이걸 잘 기억해주면 옆에 있는 합답형 문제도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잘 기억해두고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 자, 38번 문제 볼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기억부터 보자. 유한소수는 유리수다. 맞아, 틀려? 유한소수는 유리수다? 당연히 맞는 말이지. 끝이 있잖아. 분수로 바꿀 수 있다고요. 분수로 바꿀 수 있으면 유리수 맞는 거고. 자, 니은 보자. 무리수는 순환소수다. 무리수?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꼭 외우라 그랬지. 무리수는 다시 뭐라고? 무리수는 이게 제일 중요해 지금.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야. 나머진 다 싹 다 유리수라고. 알겠지? 그렇게 생각해도 쉬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제외한 건 싹 다 유리수야. 알겠죠? 아무튼 그러면 무리수는 순환소수다? 말도 안 되지, 그치? 순환하지 않아야 된다고. 자, 디귿. 0은 무리수도 아니고 유리.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는 무조건 무리수 아니면 유리수야. 이분법적 사고를 해주면 돼. 그러니까 0이라는 건 유리수에 속할 수밖에 없고요. 리을. 소수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 아니 그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어디 갔어 지금? 그치? 그러니까 리을은 틀렸고요. 루트 n이 자연수가 되는 것은 n이 제곱수일 때다. 그치? n이 제곱수가 되면 자연수가 되는 건데 따라서 미음은 맞는 말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 되는 거고요. 자, 40번 봅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1번. 무한소수는 모두 무리수다. 아니지.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소수는 뭐라고? 유리수가 된다고.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소수는 유리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무리수인 거니까 당연히 틀렸고요. 자, 2번. 근호를 사용해야만 나타낼 수 있는 수는 무리수다. 근호를 사용해야만. 근호를 벗길 수 없는 수를 말하는 거거든. 그럼 당연히 무리수가 맞겠지. 이건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2번은 맞는 말이야. 그래서 얘는 거짓, 참. 한번 봅시다. 루트 99는 33이므로. 일단 이거부터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루트 99가 33이야? 우리 루트 99는 루트 100보다 작고 루트 81보다 큰, 즉 9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숫자야. 33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돼요. 그죠? 뭐 유리수가 됐든 무리수가 됐든. 심지어 얘는 무리수지. 루트 못 바뀌어요. 99는 제곱수가 아니야, 얘들아. 이런 거에 낚이면 안 돼. 자, 4번.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는 무리수다.
이거 외우라 그랬지?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는 무리수다. 자, 외우시고. 자, 그 다음.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 분수꼴이잖아, 분수꼴. 당연히 유리수, 당연히. 그 답은 1번, 3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이런 문제는 익숙해지기만 하면 절대 안 틀리는 문제들이니까 확실하게 연습을 하고 가면 좋겠어. 자, 5번째 유형, 무리수가 되도록 하는 조건. 자, 하나씩 살펴볼 건데, 자, 우리 루트로 씌워져 있다고 무조건 무리수다. 참 거짓. 루트 어떤 수는 무리수다. 당연히 이거는 틀린 말이야. 왜? 루트 안에가 뭐일 수 있어? 예를 들어 생각해봐. 4분의 1. 이거 무리수입니까? 루트 4분의 1은 그냥 뭐야? 2분의 1과 똑같지. 즉 유리수가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좀 포인트로 해서 나오는 문제들이야. 한번 나랑 같이 살펴보자. 자, 35번. 한 자리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이 2 곱하기 0.n-땡이래. 자, 그럼 이거를 우리 아까 이런 순환소수 만드는 법 9분의 n으로 바꿔주면 되겠지. 즉 우리는 지금 루트 9분의 2n 중에서 무리수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이제 익숙한 친구들은 이 분모를 좀 이렇게 쪼갠 다음에 루트 9는 뭐가 돼? 3이 되지? 그럼 지금 우리가 3분의 루트 2n이 무리수가 되도록 하는 개수를 구하면 되는데, 그럼 지금 n이 1부터 9까지잖아. 자, 생각해봐. n이 1이야. 루트 2지. 무리수야, 유리수야? 무리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3분의 루트 2 이런 거 당연히 무리수입니다. 분모는 당연히 유리수지. 분모만 보면. 근데 루트 2가 무리수잖아, 그지? 그래서 유리수분의 무리수는 무리수라는 거 좀 잘 기억을 해주고요. 어쨌든 n이 1일 땐 무리수가 되고 n이 2가 되면 어떻게 돼, 얘가? 루트 4가 되지. 루트 4는 2니까 그러면은 지금 3분의 2가 돼서 유리수가 되는 거지. 이때는 무리수고 2일 때는 유리수가 돼서 지금 2는 빼버려야 돼, 그지? 이런 식으로 써보면 3일 때 괜찮고요. 4일 때 루트 8, 2루트 2니까 뭐 루트 못 없애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도 돼. 무리수라는 건 루트를 없앨 수 없는 수. 루트가 사라지면 무조건 유리수야. 다시 뭐라고? 루트가 사라지면 유리수, 안 사라지면 무리수. 잘 기억해. 자, 그러면 4일 때는 루트를 못 없애죠. 5일 때도 못 없애고 6일 때 못 없애, 7일 때 못 없애, 8일 때는 없앨 수 있지. 왜? 루트 16이 되니까. 그래서 8일 때는 유리수가 되고요. 9일 때도 못 없애지. 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됩니다. 답은 7개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36번 볼게. 요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 x가 두 자리 자연수일 때 루트 x, 루트 3x가 모두 무리수가 돼야 돼. 자, 그럼 생각해봐. 솔직히 우리 루트 x는 자, 대부분 무리수가 될까, 유리수가 돼? 잘 생각해봐. 대부분 뭐가 돼? 그렇지. 대부분 무리수야. 유리수가 되는 게 독특한 거야. 언제니까 유리수는? x가 제곱수일 때 얘가 유리수가 되는 거니까 오히려 유리수가 되는 건 좀 독특한 경우고, 즉 무리수가 대부분일 텐데 x가 지금 두 자리 자연수고 이때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을 테니까 나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잘 기억해. 이런 문제는 지금 전체에서 내가 뭘 뺄 거냐면 적어도 하나가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x의 개수를 빼줄 거야.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한번 잘 곱씹어 봐봐. 이해 안 되면 댓글로 질문 주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자, 그럼 전체 개수 먼저 세보자. 두 자리 자연수니까 10부터 99까지야. 그럼 몇 개니? 이거 개수 셀 때 어떻게 하라고?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다음에 1 더해주라고. 그럼 총 90개가 되겠지. 89에다가 1 더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뭘 뺀다? 적어도 하나가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걸 뺄 거야. 자, 그럼 봅시다. 일단 루트 x가 유리수가 되는 건 언제지? x가 뭐부터? 지금 두 자리 자연수 4의 제곱부터. 4의 제곱이 16이니까 이때부터 딱 두 자리 자연수지. 3의 제곱은 아직 한 자리잖아. 4의 제곱부터 9의 제곱까지는 딱 81이니까 두 자리 자연수지. 그러니까 x가 16, 25, 36 이럴 때는 루트 x가 유리수가 되지. 이거를 전체에서 빼줄 거야. 빼야 우리가 원하는 무리수가 되도록 하는 x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건 몇 개지? 4부터 9까지니까 9 빼기 4면 5가 되고 1 더해서 6개가 되는 거지. 루트 x가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건 6개고요. 루트 3x가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건 x가 일단 3을 먼저 곱해줘야 돼, 그치? 그래야 3을 곱해야 루트 9가 돼서 밖에 3이 빠져나오니까 3 곱하기 2의 제곱부터 되지. 그럼 얘는 12가 되는 거니까 두 자리 자연수잖아. 3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쭉 가다가 어디까지 가? 3 곱하기 6의 제곱하면은 지금 108이 되니까 안 되고요. 3 곱하기 5의 제곱까지 괜찮겠네. 그럼 총 몇 개가 되지 이건? 4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80개가 되는 거야. 좀 많이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아직 기본적인 유형들이 안 익숙한 친구들은 요 36번은 좀 넘어가고 풀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익숙한 친구들만 좀 정확하게 공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 자, 6번째 유형. 자, 항상 무리수인 것을 골라라. 자, 이제 이것도 앞에 풀었던 거랑 느낌이 비슷한데, 일단 이 무리수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선에서 이렇게 계산해도 돼. 뭐냐면 루트가 안 사라지는 수, 이렇게 봐도 돼. 물론 아까 내가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기억하라 그랬지. 물론 이거는 아까 같은 합답형 문제를 풀 때, 합답형 문제라는 건 이런 참거짓 문제를 풀 때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키워드가 매우 매우 중요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판단하는 문제를 풀 때, 뭐 루트가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는 문제를 볼 때는 루트가 안 사라지는 수를 무리수라고 봐주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우리 루트 9 더하기 3. 자, 루트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져. 6이 되잖아. 이건 유리수가 되는 거지. 반면에 루트 11 더하기 3. 자, 이거 루트 사라져 안 사라져?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루트가 안 사라져. 그래서 이거는 뭐야? 무리수가 되는 거야. 얘는 유리수고. 이런 느낌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된다. 자, 46번부터 같이 살펴볼게. 자, 기억 보자. 일단 A가 무리수라 되어 있지. 즉, A는 루트가 절대로 사라질 수 없는 수야. 자, 이 상황에서 항상 무리수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자, 기억. A 더하기 루트 10.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노란 글씨로 뭐라고 써놨어? 발레를 많이 생각하라고 되어 있지. 이제 이런 문제를 진짜 몇 번 안 풀어본 친구들은 시험에 나왔잖아? 진짜 무조건 틀려. 진짜 무조건 틀리거든? 자, 왜냐면 보통 이 기억이 어떨 것 같아, 얘들아? 무리수일 것 같니? 유리수일 것 같니? 지금 A가 무리수래. A가 뭐 이런 거지. 루트 2 뭐 이런 거야. 자, 이때 항상 무리수인 걸 골라야 돼. 항상 무리수인 거. 자, 기억. 항상 무리수일까? 아니면 언젠가, 그러니까 어떤 때에 유리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 그치? 유리수가 될 수도 있지. 왜? A가 얼마면 돼? A가 마이너스 루트 10이면 이거 0 되지. 그럼 유리수지.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야. 항상 무리수인 건 아니라고. A가 마이너스 루트 10이 되면 얘는 0이 돼서 유리수가 돼버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럼 니은 생각해보자. 무리수에다가 2를 더했어. 이거는 항상 무리수일까? 아니면 어쩔까? 지금 A랑 2가 기억처럼 뭔가 더하지거나 빼지거나 하면서 사라질 수 있나? 불가능하지. 왜? A는 루트가 있어. 2를 더해봤자 2는 이미 유리수라서 니은은 그러면 무조건 무리수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걸 기억해도 좋아. 무리수에다가 뿔마 유리수를 하잖아. 그리고 곱하기 유리수를 하고 나누기 유리수를 해. 그러니까 무리수에다가 유리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무조건 무리수가 됩니다. 단 주의해야 돼. 유리수가 0일 경우 이 0을 곱해줄 때는 무리수가 유리수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루트 2에다가 뭐 0을 더하거나 빼면 뭐 당연히 무리수인 건 맞는데 0을 곱하면 0이 되니까 유리수가 되잖아. 이런 것만 주의하면 웬만하면 무리수에다가 유리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경우엔 여전히 무리수다. 잘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반면에 무리수에다가 무리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경우라면 이거는 유리수가 되는 경우가 엄청 흔해. 기억도 그렇잖아. 지금 무리수에다 무리수를 더했는데 서로 부호가 반대면 그냥 0이 돼버린다. 그래서 유리수가 되니까 기억은 틀린 거고. 디귿도 봐봐. A가 얼마면 지금 얘가 유리수가 돼? 그지? 잘 봐봐. 지금 루트 11A잖아. 요때 A가 얼마면 돼? 루트 11이 되면 11이 되니까 유리수가 돼버리지. 그래서 디귿은 뭐 한 거야? 틀린 선지가 되는 거야. 유리수가 되면 안 되잖아, 지금. 항상 무리수인 걸 골라야 되거든. 자, 리을 봅시다. 그럼 3에다가 A 곱했지. 그러면은 3은 유리수고 A는 무리수라고. 유리수 곱하기 무리수는 무조건 뭐라고? 무리수가 된다고. 유리수가 뭐만 아니라면? 0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리을이 뭐 한 거야? 맞는 선지가 되는 거야. 미음 A제곱. 이미 A제곱이 유리수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무리수가 뭐 루트 3이라고 해봐. 그럼 A에 루트 3 집어넣으면 그냥 3되지, 제곱하면. 미음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이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 헷갈릴까봐. 이거 진짜 어려운 유형이야. 그래서 무리수에다가 유리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뭐다? 무리수가 된다. 반면에 무리수에다가 무리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유리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얘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 웬만하면 무리수야. 유리수가 0만 아니라면. 0을 정확히는 더하고 빼는 건 상관없고 곱하는 것만 아니면 무리수가 됩니다. 그리고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도 물론 웬만한 경우 무리수가 맞지만 이제 우리가 유리수로 만들어주기 쉽다라는 거지. 서로 부호가 반대인 걸 더하거나 똑같은 무리수를 곱하거나 그럼 제곱이 되니까 유리수가 되겠죠. 똑같은 무리수를 나눠도 1이 되니까 또 유리수가 될 거고. 그런 걸 좀 잘 기억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봅시다. A는 유리수, B는 무리수일 때 다음 중 항상 무리수인 거. 자, 보자. 일단 1번부터 얘는 유지. 무리수를 제곱했네? 그럼 유리수가 되겠지. 루트 제곱하면 유리수 된다고.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요. 항상 무리수인 거 골라야 되니까. 자, 그 다음 얘도 아니 제곱하면 얘 유리수 되는데 답이 될 수가 없지. 3번. 유리수에다가 무리수를 더했네. 아, 이건 무조건 뭐라고? 그치? 무조건 무리수가 된다고. 알겠지? 유리수에다 무리수 더하면. 이거는 발레가 없어. 잘 기억해. 3번이 답인데 그럼 4번, 5번은 왜 무리수가 안 되냐? 자, A가 0이어봐. 아까 말했지. 0이면 곱하거나 나눌 때 얘가 0이 돼버린다고. 그지? 그러니까 0은 유리수기 때문에 4번, 5번은 틀리게 돼. 답은 3번입니다. 이런 느낌이야. 이게 지금 막 머릿속에서 엄청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진짜 너무 헷갈린다. 그럼 이것만 기억해. 유리수에다가 무리수를 더하고 빼잖아? 무조건 뭐라고? 무조건 무리수라고. 이것만 좀 기억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일단은. 알겠죠? 넘어가자. 자, 7번 유형. 아, 요것도 엄청 잘 나오지? 이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약간 회전하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돼. 자, 무슨 얘기냐면 수직선이 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수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원점이야. 자, 이때 내가 뭘 그릴 거냐면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 정사각형을. 얘 넓이가 5라고 해보자. 넓이가 5야. 자, 그럼 대답해봐.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한 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한 변의 길이가. 그지? 루트 5가 되는 거지.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 자, 그리고 그럼 여기도 얼마가 돼? 정사각형이니까 루트 5가 되지. 자, 그 다음에 대각선 얼마야? 대각선. 자, 다시 뭐라고? 지금 정사각형이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야. 자, 그럼 대각선 얼마일까 얘들아? 대각선. 자, 정사각형이면 우리 비율을 알고 있어도 괜찮긴 한데 솔직히 뭐 그 비율보다는 일단 피타고라스 정리를 먼저 설명을 해주면 지금 대각선은 여기가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구할 수 있잖아. 내가 대각선의 길을 x라고 하면 x제곱은 5 더하기 5는 10이 되는 거지. 그럼 따라서 x는 얼마가 됩니까? 루트 10이 돼. 아, 그래서 대각선은 루트 10이 되는 건데 이제 이런 모양이 익숙한 친구들은 비율을 아마 외우고 있을 거야. 1대 1대 루트 2. 그래서 지금 요 밑변에다가 루트 2를 곱해주면 그냥 빗변이 돼버려. 연습 한번 해볼까? 자, 지금 정사각형이 있어. 한 변의 길이가 3이래. 그럼 여기 빗변이 얼마다? 루트 2를 그냥 곱해라. 그래서 3루트 2가 되는 거야. 루트 2를 곱해라. 물론 헷갈리는 상황이 나오면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 쓰는 게 안전하고 시간이 없어서 빨리 풀어야 될 때는 루트 2를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거야. 자, 어쨌든 그럼 여기는 루트 5에다 루트 2 곱해서 루트 10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부채꼴이라고 되어 있잖아. 수직선 위의 좌표를 자, 봐봐. 얘를 내가 돌리는 거야. 약간 여기서 부채를 펼치듯이 쭉 돌려. 쭉 돌려서 요렇게 원을 그려.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루트 5, 10을 반지름으로 하는 거야. 얘를 반지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쭉 이렇게 반원을 그리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는 좌표가 얼마가 됩니까? 지금 여전히 여기는 루트 10일 거 아니야. 여기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0 빼기 루트 10, 즉 마이너스 루트 10이 될 거고요. 여기는 0에서 루트 10을 더한 루트 10이 되는 거야. 납득되나? 그럼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로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고 이 반지름을 부채꼴로 쭉 돌리는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예시 하나만 더 볼까? 아, 근데 뭐 이 정도 했으면 그냥 문제 바로 풀어도 되겠지, 얘들아? 문제 한번 볼게. 자, 55번. 다음 그림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3개. 자, 그럼 미리 좀 생각을 해볼까? 한 변의 길이가 1이래. 자, 그럼 대각선 얼마다? 그냥 루트 2를 곱하면 루트 2가 된다. 알겠지? 1에다 루트 2 곱하면 루트 2잖아. 지금 대각선 길이가 루트 2인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표현하는 요 선들은 모두 길이가 얼마다? 루트 2가 되더라. 루트 2가 되더라. 자, 이때 구하는 게 뭐야?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2지.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1에서 루트 2만큼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왼쪽. 자, 그럼 볼까? 일단 마이너스 1이 어디야, 얘들아? 여기지, 여기.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서 루트 2만큼 왼쪽으로 간 거야. 이 대각선이 루트 2인데 이렇게 내려서 여기가 되는 거지. 따라서 A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에서 루트 2만큼 왼쪽으로 간 거야. 답은 A가 된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잘 모르겠나? 봐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루트 2가 있잖아. 이걸 이렇게 쭉 내려. 부채꼴 모양 그리면서.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2잖아. 당연히 그 사각형은 이렇게 그려져 있었을 거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6번 볼게. 아래 그림은 한 눈금의 길이가 1인 모는 종이 위에 수직선과 두 정사각형 ABCD, EFGH를 그린 것이다. 수직선 위에 두 점 PQ에 대하여. PQ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자, 이때 AD랑 AP랑 같고 AD랑 AP랑 같고. 자, 그러면 AD랑 그리고 또 EF랑 EQ. EF 길이도 좀 구하고 싶은데 다음 중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자, 이런 기응리은 디귿리은 문제는 물론 먼저 분석을 해도 되지만 선지 따라가면서 문제 해석을 해도 괜찮을 거야. 기억부터 보자. 정사각형 ABCD의 넓이는 10이다.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모는 종이 한 칸의 길이가 1이거든. 여기가 1인 거야. 자, 그러면 요 길이는 자, 요 한 변의 길이를 구해볼 건데 지금 여기가 2잖아, 그지? 여기 높이가 3이지. 직각삼각형이고. 자,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그지? 루트 13이 돼. 요건 모르면 안 되지, 그지? 루트 13이고. 자, 그러면 이 정사각형 넓이는 얼마가 됩니까? 루트 13의 제곱이니까 13이 돼서 기억은 틀린 거야. 아, 13이구나.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 얘도 같은 논리로 볼 건데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줄게. 그럼 얘는 밑변 1, 높이 2로 보면 되잖아, 그지? 얘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5가 되는 거야. 아, 얘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구나. 그러면 니은은 맞는 말이지. 자, 디귿 보자. 점 P에 대응하는 수. 점 P에 대응하는 수는 그러면 AD 길이만큼 뭐야? 마이너스를 빼면 되지. 근데 AD 길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지금? 그치? 루트 13이라고. 그럼 루트 13만큼 마이너스 1에서 왼쪽, 즉 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13이어서 디귿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루트 5를 3에서 더해주면 되지. 여기니까.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이 된다. 알겠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잘 기억을 해줘. 이런 뭐에 나오면 뭐 써라? 피타고라스 정리 쓰라고. 피타고라스 정리. 자, 넘어갑시다. 얘도 같은 논리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념 정리 좀 생략을 하고 문제 한번 바로 같이 봅시다. 얘도 무리수로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 그 중에서 직각삼각형을 쓰는 방식인데 지금 구하는 게 PQRS의 좌표잖아. P부터 한번 구해볼 거야. 근데 P는 자, 일단 중심을 찾아보자. C가 중심이고 C에서 AC 길이만큼이 반지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PC 길이가 AC 길이랑 똑같을 거고요, 당연히. 자, 그러면 PC 길이를 구하면 끝나잖아. 자, 그러기 위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한 눈금의 길이가 1이 된대. 자, 그럼 봐봐. 높이가 지금 2고요. 밑변이 3이야, 그지? 그럼 빗변이 얼마입니까? 루트 13이 된다고. 아, 그러니까 P는 어떻게 돼? 중심 C가 마이너스 2잖아. 거기서 루트 13을 빼주면 됩니다. 그럼 같은 논리로 Q는 반대로 더해주면 되지, 루트 13을. 지금 여기니까 루트 13을 더해주면 된다. 알겠지? 여기서 이렇게 돌아온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R과 S는 어디가 기준이야, 지금? 3이 기준이야, 그치? 3을 기준으로 R은 빼고 3은 S는 더하면 되는데 얼만큼 빼고 더하면 돼, 지금? 얘도 크기가 2하고 3이니까 루트 13만큼 빼고 루트 13만큼 더해주면 되죠. 알겠지? 전혀 어려울 게 없는 문제들이야. 자, 한번 보자. 기읍. 이게 아니고 그냥 P네. 얘는 맞고요. Q 맞고요. R 맞고요. S 맞고요. 다 맞네, 그지? 답은 4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유형 9번째 같이 볼게. 유리수와 무리수의 조밀성에 대한 내용이고, 자, 이거는 자, 그냥 문장을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은데 몇 가지. 자, 실수는 기본적으로 수직선 위의 수를 의미해. 그리고 수직선 위의 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그러면 완전히 메울 수 있겠지. 완전히 메울 수 있어. 자, 그러면 어떤 말은 틀린 말이 돼? 수직선 위를 유리수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유리수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틀린 말 맞는 말? 당연히 틀린 말이라고.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쳐서 완전히 메울 수 있는 거야. 유리수만으로는 못 메워요. 상상해봐. 못 메워. 알겠지? 물론 어느 정도 빽빽하긴 하겠지. 근데 빈 공간이 분명히 있다고. 그 다음에 무리수로도 완전히 메울 수 없어. 알겠지? 무조건 뭐야? 실수로 완전히 메운다고 하거나 유리수와 무리수로 메운다고 해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유리수 사이 무수히 많은,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나 무리수가 있다. 맞는 말이야, 이건. 이건 맞는 말. 뭐도 맞는 말이겠어, 그러면?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야. 알겠지? 잘 기억을 해두고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혹시나 근데 좀 이렇게 불안하지? 요거를 그냥 진짜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해하면 되거든? 그래서 생각해봐. 1.1하고 1.11. 요 사이에 유리수가 몇 개일까, 얘들아? 유리수가? 엄청 많지. 진짜 무수히 많아. 아니, 왜 무수히 많냐면 1.10001, 뭐 1.10234, 뭐 1.100000007, 뭐 1.1048845, 엄청 많다고. 무수히 많다고요, 요 사이에. 즉 수직선에 여기 1.1이 있고 여기 1.11이 있다고 치면 요 사이에 이걸 확장해보면 진짜 엄청 많아, 유리수가.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그런 소리야. 알겠죠? 유리수랑 유리수 사이에 유리수 엄청 많고요.
무리수도 엄청 많아요. 요 사이에. 무리수도 엄청 많아. 무리수. 되겠지? 그냥 뭐 문장을 외워도 상관없어. 대충 이해하면 돼, 대충. 확실히 이해하고 싶으면 나중에 수학과 가면 돼. 수학과 가서 나 일단 이런 거 싫어하긴 하거든. 나도 그냥 계산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자, 어쨌든 궁금한 친구들을 뭐 따로 찾아보든지 하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73번부터 봅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번부터 볼게. 무한소수는 무리수다. 무한소수는 무리수다.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무한소수는 아까 뭐랑 뭐로 나뉜다?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뉘고 순환소수는 유리수에 속하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무리수에 속하니까 1번은 틀린 말이네. 무한소수 안에 있는 순환소수는 그건 뭐라고? 순환소수는 유리수라고.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 0은 유리수야. 이미 틀렸고. 자, 3번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 실수. 맞는 말. 유리수에 대응하는 전만으로는 당연히 메울 수 없어. 무리수도 같이 메워줘야 돼.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자, 5번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무리수.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무리수. 다 같은 말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77번 볼게. 얘는 답이 1, 2번이고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 맞는 말이고요. 두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보통 어떤 말이 틀리는 거냐면 두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 이러면 틀려. 아니 그 사이에 정수가 어떻게 무수히 많겠어. 몇 개 안 되겠지. 손으로 셀 수 있으면 무수히 많은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3번 루트 5에 가장 가까운 유리수는 2. 우리 루트 5에 가장 가까운 유리수가 보통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틀려. 2랑 3이 있으니까 2랑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이겠네 하고 엄청 틀려. 아니 왜냐면 2.1이 더 가깝겠지. 2.1보단 2.11이 더 가까울 거고. 즉 무슨 얘기야? 루트 5에 가장 가까운 유리수는 말할 수 없는 거야. 존재하지 않아. 말할 수가 없어. 오케이? 3번은 그래서 틀렸고요. 2는 절대 아니야. 4번 서로 다른 두 정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 자, 아니라 그랬지? 예를 들어 생각해봐. 3과 10, 요 사이에 정수가 무수히 많아? 아니지. 4, 5, 6, 7, 8, 9. 6개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4번은 틀린 말. 5번. 모든 실수는 각각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한다. 그렇겠죠. 그렇잖아. 실수가 수직선 위에 표현 가능한 수가 실수인데 한 점에 대응하겠지. 두 점에 대응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3번, 4번이 틀린 말이 됩니다. 알겠죠? 자, 유형 10. 다음 중 두수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 있는 거. 일단 요거는 정리를 좀 해줄게. 자, 우리 기본적으로 딴 것보다 좀 잘 알고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A랑 B가 여기 있다라고 치자. 자, 그럼 잘 기억해. A랑 B 가운데 있는 수는 2분의 A 더하기 B야.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B는 무조건 A랑 B 사이에 있어. 근데 이거를 잘 기억해두고 또 문제를 풀 때 루트 11, 뭐 루트 33 이런 거 만나면은 얘를 3점 땡땡, 얘는 뭐 5점 땡땡 이런 식으로 좀 어림잡아서 써주면 좋습니다. 어림잡아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 좋아. 특히 근데 지금 85번처럼 이렇게 값을 준 경우에는 이 숫자 값을 쓰려고 노력을 하면 돼. 자, 한번 보자.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 있는 수가 아닌 거. 근데 봐봐. 2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3? 이거는 무조건 가운데지. 그럼 1번은 솔직히 계산할 필요도 없어. 무조건 사이에 있습니다. 얘는 그냥 무조건 사이에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고, 지금 루트 2가 1.414고 루트 3이 1.73이지. 1.5는 당연히 사이에 있겠지. 그 다음 루트 2 더하기 0.1은 1.414에다 0.1 더한 거니까 당연히 얘도 사이에 있을 거고, 얘도 당연히 사이에 있을 거고, 그러면 지금 소거법으로 인해서 5번이 답이 될 텐데, 5번이 그럼 왜 답이냐? 지금 3분의 11 자체가 3.6666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지? 3과 3분의 2가 되니까. 그럼 지금 얘는 루트 3.666인데 지금 우리가 루트 2랑 루트 3 사이에 있는 수를 고르는 거잖아. 근데 얘는 그럼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지, 여기. 루트 뭐 3.6666 해가지고. 그러니까 5번은 루트 3보다 크기 때문에 사이에 있는 수가 아니어서 답이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92번 보자. 다음 보기 중 2와 루트 10 사이에 있는 거. 일단 루트 10을 3.162로 보라 그랬으니까 지금 2와 3.162, 즉 루트 10 요 사이에 있는 걸 고르면 되고, 자, 그럼 일단은 자 3부터 봅시다. 3. 여기 있겠지, 3. 요건 맞는 말이고, 루트 10 빼기 1.2. 여기서 1.2를 빼. 1.2 빼면 지금 얘가 1. 얼마 되는 거 아니야? 1.9 정도? 3.162에서 그지? 여기서 1.2를 빼봐. 1.2. 그럼 적어도 얘는 2보다는 작아지지. 2보단 작아지잖아. 1.2를 빼니까. 그래서 얘는 아니게 되는 거고요. 2보다 작아져서. 2분의 1 더하기 루트 10. 그럼 이거는 2분의 1 더하기 4.16이지. 그럼 얘는 2분의 5.16이고,
그럼 이거는 지금 2.5 머식이니까 이미 사이에 있는 게 확실시 됐지. 2.5 머식이니까. 그래서 얘 맞는 거. 루트 7 보면 얘는 3보단 작고 2보단 크지. 2. 얼마지? 그러니까 맞는 말. 2분의 루트 10. 이건 2분의 3.16이지. 그럼 이거 2보다 작죠? 1.55 머식이니까. 그래서 틀렸다. 답은 3개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대략적으로 계산해 가면서 소수도 좀 활용해 가면서 풀어주면 돼. 이거 좀 나올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거든.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둡시다. 자, 마지막 유형 볼게.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2부에서 같이 살펴보자. 자, 이런 대소비교 문제도 앞에서 한 것과 똑같이 풀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5보다 루트 10 더하기 2가 크다. 자, 이런 거 풀 때는 자, 내가 뭐라 돼 있어? 어림잡아 풀기나 가정하고 풀기라고 되어 있지. 간단한 거는 어림잡아서 풀면 되고 딱 봐도 어림잡아서 풀어봤는데 안 된다거나 복잡해 보이는 식은 가정하고 푸는 거야. 자, 요게 좀 많이 중요하거든. 이렇게 풀어야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 근데 일단 어림잡아 푸는 예시 먼저 보여주면 자 봐봐. 어림잡아 푸는 방법은 이런 건 봐봐. 엄청 간단하잖아. 루트 10을 3점 땡땡땡으로 뒀을 때 5점 땡땡이 되고 5가 그럼 5점 땡땡보다 작으니까 얘는 참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좀 식이 간단할 땐 어림잡아서 소수점으로 나타내면서 풀어주면 되는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비교하기가 좀 까다로워 보이는 복잡한 식이 나오거든. 자 이런 거에 대한 대소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이미 이렇게 해서 얘가 크다라고 가정이 되어 있잖아. 물론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그럼 그냥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부등식을 풀듯이 풀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양변에 뭔가를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나눌 건데 물론 여기서도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다시 뭐라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고 자 그럼 봅시다. 얘를 양변에 일단 뭐 곱할까? 그치? 4를 곱하면 좋아 보이지? 4를 곱하면 2루트 10 빼기 16이 루트 10 빼기 1이 된다. 자 그리고 이거를 넘기면서 정리를 하는 거야. 루트 10, 15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이거 맞아 틀려? 루트 10보다 15가 크다. 맞는 말이지. 그럼 애초에 가져간 게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지금 뭐 한 건지 이해됐어 얘들아? 이거 진짜 중요한 스킬이야. 다시 대성관계를 우리가 비교를 해야 돼. 근데 두 수가 너무 복잡해. 한 번 더 예시 들어볼게. 자, 루트 2 빼기 2랑 루트 3 빼기 2. 물론 이거는 뭐 당연히 보자마자 뭐 얘가 크긴 하지. 이거 너무 쉽다. 쓰면서 그냥 풀려버렸네. 요거는 쓰지 말고 좀 더 까다로운 걸 하나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요 두 수가 중에서 누가 더 큰지 비교해야 된다라고 해보자. 그럼 식이 복잡하지. 어림잡아서 풀릴 것 같진 않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자? 가정하고 푸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가 큰진 모르니까 얘가 더 크다고 가정을 해볼게. 가정을 해놓고 부등식의 성질을 써서 간단히 해주는 거야. 자, 이렇게 가정을 한 거야, 가정. 얘가 큰진 몰라요. 근데 크다고 가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부등식의 성질을 쓰는 거야. 양변에 15를 곱해. 그러면 5 빼기 5루트 6. 여기는 12 빼기 9루트 6. 자, 그리고 넘기고 넘겨볼게. 그러면 4루트 6보다 7이 크다. 자, 그러면 지금 4루트 6하고 7이 나왔지. 그럼 이 중에서 누가 더 크지, 우리? 실제로? 우리 4루트 6을 루트 96으로 바꿀 수 있잖아. 4를 16으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럼 얘는 9. 얼마가 돼. 루트 81보다 크고 루트 100보다 작으니까. 그럼 실제로는 누가 큰 거야? 실제로는 얘가 왼쪽이 더 크지. 그럼 우리가 기존에 했던 가정이 잘못됐네. 따라서 기존에 했던 과정의 반대가 답이 되니까 얘가 얘보다 크게 되는 거야. 기존에 했던 가정이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를 비교해야 되는데 식이 복잡할 경우에는 가정을 하고 풀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 하나 같이 살펴봅시다. 102번하고 107번. 자, 102번부터 보면 다음 중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4가 루트 3 더하기 2보다 크다. 웬만한 경우면 근데 내가 그냥 간단히 하면서 풀면 돼. 어림잡아서 루트 3을 1. 사실 뭐 732 정도 외워주면 좋고요. 어찌됐든 뭐 1. 얼마인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면 3.7이 되니까 맞는 말. 그래서 뭐 급한 경우는 그냥 1번 찍고 넘어가면 되는데 사실 이러면 솔직히 사람인지라 충분히 실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 3, 4, 5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 특히나 중학교 시험은 솔직히 뭐 시험이 안 부족하지 않나? 시험 시간이?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좀 확실하게 풉시다. 자, 요거는 루트 11을 어차피 공통이지 날려버려. 없애버리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루트 8을 비교하는 건데 마이너스 루트 8은 마이너스 2. 얼마잖아. 둘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지. 마이너스일 때는 지금 작은 애가 더 큰 거잖아. 그래서 얘가 더 크니까 틀렸고요. 자, 이거는 딱 봐도 틀렸지. 루트 13이
3점 얼마 얼마지? 그리고 4번. 이런 것들은 3분의 1을 루트 9분의 1로 만들어주면 돼. 9분의 1하고 2분의 1 중에 누가 더 커? 2분의 1이 더 크죠? 그러니까 4번 틀렸고요. 5번. 2는 똑같으니까 없애고 루트 2랑 루트 3 중에서 루트 3이 더 크지? 그러니까 당연히 5번은 틀렸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웬만한 문제는 굳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는 안 나오니까 어림 잡아서 풀면은 다 풀릴 거야. 자, 107번으로 이 영상 마무리 해볼게. 루트 35가 6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뭔 소리야. 6이 루트 36이지? 루트 36이 더 크죠? 기억은 틀렸고. 자, 니은 이거를 0.5를 뭐 2분의 1로 바꿀까? 분수가 이런 건 좀 더 편하거든? 둘 중에 누가 더 클까? 2분의 1이 루트 4분의 1이니까 루트 2분의 1이 더 크지?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 5가 루트 25지? 그럼 더 큰 거 뺐으니까 음수인 거 맞고, 얘도 4가 루트 16이니까 더 큰 거 뺐어서 음수 맞고, 답은 디귿 리을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면 됩니다. 답은 디귿 리을.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하나씩만 좀 쭉 훑어볼게. 자, 우리 처음에 뭐였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곱근 합답형 문항을 배웠고, 이제 이런 거 풀 때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그리고 A의 제곱근하고 제곱근 A 꼭 잘 비교해주기. 그리고 유형이는 제곱근 성질이었어. 루트 빠져나올 땐 항상 뭐다? 양수로 빠져나온다를 기억을 해라. 그래가지고 안에가 양수일 경우엔 그대로 빠져나오고 안에가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빠져나오고, 세 번째 유형은 제곱근 활용 유형이었어. 그래가지고 이런 제곱수들 잘 기억을 해놓고 루트 150 같은 거를 만났을 때 12보다 크고 13보다 작구나가 바로바로 떠올라주면 돼. 그리고 루트 제곱수는 자연수가 된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 네 번째 유형 무리수 합답형 문제는 이제 이거에 대한 분류 체계를 이 두 가지로 잘 외워두면 됩니다. 실수는 유리수, 무리수로 쪼개지고 소수는 유한소수, 무한소수로 쪼개지는데, 이때 무한소수는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쪼개지면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만이 무리수가 된다. 나머지는 싹 다 유리수가 된다라는 걸 기억해주면 되고, 자, 다섯 번째 유형은 어떤 수가 무리수가 되도록 하는 조건을 풀 때는 사실 웬만하면 전체에서 유리수가 되는 걸 빼면 돼. 다시 뭐라고? 무리수가 되도록 하는 거의 개수를 구할 때는 전체에서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걸 빼주면 된다. 왜?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게 별로 안 되거든. 제곱수가 돼야 되는 건 몇 개 안 되니까 무리수가 되는 걸 세는 게 아니고 전체에서 유리수가 되는 걸 빼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항상 무리수인 것. 요거는 발레를 최대한 많이 생각해라. 특히 뭐를 기억해? 유리수에다가 무리수를 더하고 빼는 건 무조건 무리수가 된다. 예를 들어서 루트 2 더하기 3 무조건 무리수라고. 왜? 무리수라는 건 루트가 안 사라지는 수를 의미하는 거거든. 반면에 무리수에다가 무리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경우면 유리수가 될 건덕지가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를 더하면 0이 되니까 유리수가 되고요. 루트 2에서 루트 2를 빼도 0이 되니까 유리수. 루트 2에다 루트 2를 곱하면 2가 되니까 또 유리수. 루트 2에다 루트 2를 나누면 1이 되니까 또 유리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시들을 잘 기억을 해두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유형은 무리수로 좌표를 표현하는 건데, 이제 이거 풀 땐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재적소에 잘 써주기. 그리고 부채꼴 모양을 생각하면서 쭉 돌려서 원을 그리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유형 똑같은 거야. 넘어갈게. 자, 아홉 번째 유형. 무리수랑 유리수 사이에는 진짜 엄청나게 많은 유리수, 무리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 반면에 정수 사이에는 정수가 유한 게 있는 거야. 무수히 많지 않아요. 자, 그리고 수직선 위는 유리수만으로는 못 메워. 무리수만으로도 못 메워. 유리수, 무리수를 합쳐서 메울 수 있다. 그리고 열 번째 유형, 두 수 사이에 있는 수를 볼 때는 최소한 이 중점 정도는 잘 기억을 해두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어림 잡아서 계산하면 된다. 근데 루트 2는 1.414인 거, 루트 3은 1.732인 거 정도는 잘 외워둡시다. 세 자리까지 못 외우겠으면 루트 2는 1.4, 루트 3은 1.7 요 정도는 외워두고, 자, 11번째 유형, 이 마지막에 했던 건 어림 잡아서 대소관계를 비교하던지 아니면 가정하고 풀던지,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한 바퀴 정리했고, 이제 나머지 유형들은 2부에서 같이 살펴볼게. 여기까지 듣느라 너무너무 수고했고, 중간고사 잘 봅시다. 실수하지 말고 문제 많이 풀어보고, 그리고 이거 교재에 필요한 친구들은 나한테 개인톡 남겨주면은 파일 보내줄 테니까 편하게 질문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어.